자, 반갑습니다. 우리 복수함수의 연속성, 미분,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해석성,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미분의 역연산인 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복소적분은 사실 수학 1, 수학 2에서 봤던 라인 인테그럴, 그러니까 선적분과 거의 같습니다. 정의도 거의 유사하고요. 계산도 거의 유사합니다. 곡선이 복선 평면 위에 있고, 또 함수도 복소함수라는 점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정의를 가지고 단순한 적분들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평면상의 곡선, 공간상의 곡선, 일반적으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곡선, 우리 수학 1, 수학 2에서 많이 다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소 평면상에서의 곡선도 R2 대신에 복소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곡선인 것만 제외하고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복소수 영역으로 형태만 바꾼 수학 1의 내용이랑 같은데요. 수학 1에서 정의했던 예제들, 정의들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 곡선 그러면은 당연히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들의 자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엄밀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 평면상의 점을 X, Y 이렇게 로고 표시하는 GT라는 함수로 곡선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곡선, 커브 혹은 파라메트릭 커브, T라는 변수가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곡선이라는 의미에서 파라메트릭 커브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아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A, B는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 인터벌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부릅니다. 얘는 파라미터 t를 갖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그래서 매개변수 t를 갖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미지를 C라고 했을 때 이 곡선 C의 파라메트리제이션, 매개변수화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G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G라는 함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GT들을 전부 모아놔요. 그럼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복소 평면상의 자취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이 G라는 위에서의 파라메트릭 커브가 매개변수화한다라고 표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 별말 없이 자취를 C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수를 명확하게 주면서 그 함수가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수학 1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실수에서는 R2에서는 GT가 이렇게 XT, YT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소함수를 다루잖아요. 복소함수에서는 이 곡선이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 복소 평면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따라서 이렇게 XT, YT라고 물론 써도 되지만 복소수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도 T에 관한 함수, 연속함수, Y도 T에 관한 연속함수인 거예요. 자, 옛날 정의를 떠올려 봅시다. 이 C라는 곡선이 혹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우리가 closed라고 얘기를 합니다. 닫힌 곡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곡선입니다. 혹시 중간에 자기 자신이랑 겹치지 않으면 뭐 시작점 끝점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저 위에 있는 녹색 곡선처럼 중간에 만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만나면 우리가 심플 곡선, 심플 커브, 즉 단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G를 미분해서 G'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물론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겠죠. 걔가 미분이 정의가 되는 모든 영역에서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곡선을 스무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물론 이제 이 G'도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그냥 하나를 넣어줘 봅시다. 자,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C가 전부 다 스무스는 아니지만 피스와이즈 스무스면, 그래서 유한계 스무스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C를 칸투어 혹은 경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룰 이 적분은 이 칸투어에서의 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뭔가 곡선을 그리면 그 곡선이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반시계 방향, 즉 카운터 클락와이즈 방향에
칸투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양의 방향이다 혹은 positively oriented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예제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매개변수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매개변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GT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곡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움직이는 점들의 자취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t일 때, t는 a부터 b 사이일 때, 그때 그 이 파티클이 있는 포지션, 이 GT의 직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t가 a일 때는 시작점, t가 b일 때는 끝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려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라고 보통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정말 그런가?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다들 사실 수학 원 때 한 예제들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예로 GT가 2의 IT라는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거 처음에 보면 이거 복수함수인데 이게 왜 수학 원의 반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한번 나눠봅시다. 실수부는 코사인 t예요. 허수부는 i 곱하기 사인 t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그냥 코사인 t, 사인 t를 t가 0부터 파이까지 증가할 때 그려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곡선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소평면을 이렇게 그립시다. 복소평면은 처음에만 그리고 나중에 예제들에서는 귀찮으니까 생략합시다. 0일 때, 그리고 점점 증가해서 파이일 때, 그리고 t가 증가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를 해줬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이게 t 플러스 it잖아요. 그러면 뭐야? t, t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t가 0부터 1까지. 따라서 이렇게 복소평면을 그리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t 플러스 i sin t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x, sin x를 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sin 함수 그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나요? 자, 네 번째도 봐봅시다. t 곱하기 2의 it. 그러면 뭐 코사인 t, sin t긴 한데 t가 점점점 커지니까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다 5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자, 점점 증가해요.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4파이까지 그렸습니다. 5파이까지 그린 게 되겠네. 맞죠? 그림 되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2의 마이너스 it를 t가 0부터 2파이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은 그대로고 사인만 마이너스네. 따라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수학 원태 한 거예요. 복소수처럼 표시를 해놓은 것만 좀 다른 겁니다. 자, 얘는 위에처럼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예제는 positively oriented가 아닌 겁니다. 맞죠? 여섯 번째 예도 한번 봐봅시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예가 아닙니다. 처음에 복잡해 보이는 건 그냥 괜히 그런 거고요. t가 0부터 2파이까지 갈 때는 x, sin x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봅시다. x, sin x 따라가 보지 뭐. sin x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는 4파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sin t. 그러니까 sin t를 뒤집어 오면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맞죠? 만나는 점은 당연히 파이, 0 혹은 복소평면에서는 파이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있는 예제들은 다들 잘 미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뭐 스무스를 별로 따질 필요는 없고요. 클로즈드, 심플 같은 게 되나 안 되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예제는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네. 클로즈드가 아닙니다. 그쵸? 심플인가? 중간에 안 만나네. 심플이네. 맞죠? 두 번째는 클로즈드인가? 클로즈드가 아닙니다. 심플인가? 심플은 맞네. 세 번째, 클로즈드인가?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네. 심플인가? 심플이네요. 네 번째는 클로즈드도 아니고 심플은 맞네. 심플인 게 많군요. 다섯 번째, 착각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이 다섯 번째 얘는 중간에 셀프 인터섹션 없습니다. 이 단순 곡선의 정의, 수학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것은 허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심플이기도 하고요. 클로즈드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거 클로즈드는 맞네. 왜? 0일 때와 4파일 때 값이 같으니까. 심플인가?
드디어 심플이 아닌 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왜 심플이 아니죠? 파이일 때와 3파이일 때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다 나왔고 이제 하나가 안 나왔네요. 클로즈드도 아니고 심플도 아닌 것. 뭐 그려라.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 시작점과 끝점이 안 만나니까 클로즈드가 아니고 중간에 셀프 인터섹션이 있으니까 심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곡선은 당연히 그 파라미터라이즈드 커브의 자취니까 곡선 그 자체로는 그냥 보소평면상에서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즉 파라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혹은 파라메트라이즈드 커브로 여러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gt가 e to the it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오른쪽 그림처럼 나타나네요. 오리엔테이션까지 그려라. 그러면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하지만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x좌표를 즉 리얼 파트를 루트 1-t 제곱, y좌표를 t 이렇게 나타낸다고 칩시다. 역시 제곱해서 더하면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원의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가 증가하니까 한 분만 따라가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반원의 자취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겠네. 더 희한한 것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파란색 줄로 그린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생김새가 똑같네.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2에 i, et처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쵸? 속도가 2배가 된 곡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속도는 2배가 됐지만 그려놓고 나면 눈에 안 보이죠. 오른쪽 그림처럼 자취는 똑같아집니다. 4개는 식은 다 다르지만 얘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취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커브는 하나인데 표현, 즉 파라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적분 같은 거에서는 영향을 안 미쳐요. 수학원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런 C라는 커브가 있고 얘를 리프레젠트하는 Z라는 파라메트라이즈드 커브 혹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Z가 있을 때 우리가 수학원에서 물론 거기서는 이제 R2로 가는 거긴 해요. 이때 이 C의 곡선의 길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C의 곡선의 길이를 다음처럼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수학원에서의 정의와 똑같은 거예요. G'의 절대값에 A부터 B까지의 적분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 리만 적분을 사용하면 이렇게 유도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원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곡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작은 영역을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델타 x, 여기 델타 y겠네. 이 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니까 얘를 루트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루트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더한 게 적분이었습니다. 맞죠? 그냥 이렇게 수학원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자, 이 곡선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서 곡선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랭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자명하게 나와요. 즉, 첫 번째 표현이 있고 두 번째 표현 집 틸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둘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하지 않는 L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 자, 엄청 간단하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디어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아이디어는 복소 그 함수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수학원 같은 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만한 사실이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 GT로 하나의 곡선을 표시했는데 다른 곡선으로 또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첫 번째 표현은 이렇게 A부터 B까지
G로 표시해요. 근데 캐피털 G로 다시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새롭게 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래? 그 캐피털 G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갈 때 스몰 g, 원래 프레젠테이션이 A부터 B까지 가니까, 그리고 어쨌든 같은 점들은 이렇게 한 번씩 지나야 되니까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인크리징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물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저 함수가 미분도 잘 되고요, 증가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함수를 우리가 phi라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문제 없죠. 그러면 phi는 알파, 베타에서 a, b로 가는 그 변수 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T1적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G'의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체인룰에 의해서 스몰 g 컴포지션 phi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걔의 미분의 적분, 따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타우가 움직일 때 t는 a부터 b까지 움직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원래 있는 L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래에 있는 세 줄이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것, 곡선이 있어요. 곡선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정의해 놓은 길이는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특정 표현에 무관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복수함수의 적분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실수집합을 정의역으로 갖고, 그 다음에 공역만 복수 평면인 이런 복수함수의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R에서 C로 가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C나 R2나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R에서 R2로 가는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T를 이렇게 x, y로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x 따로, y 따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학 2 때와 동일하네요. 그래서 뭐 R에서 C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C에서 C로 가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미분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각각 실수, 보수 각각 미분해주면 돼요. 뭐 대단할 거 없네. 이거는 복수함수의 미분이 아닙니다. 실수에서 R로 가는 함수 두 개를 그냥 따로따로 미분한 거예요. A부터 B까지 이런 G라는 함수를 적분해라. T는 역시 마찬가지로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실수부, 허수부 나눠가지고 각각 따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네모는 실수 함수의 일반적인 적분이에요. 수학 1에서 혹은 해석개론 1에서 나왔던 바로 그 적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A부터 B까지의 Z라는 실수 변수, 복소수 공역 함수의 리얼 파트를 찾아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거 되게 간단하네. 이 복소수의 실수분은 얘고요, 허수분은 얘입니다. 맞죠? 따라서 그냥 A부터 B까지 X의 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런 간단한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의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런 GT라는 함수에 이렇게 G0라는 상수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상수는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복소수가 밖에 곱해집니다. 정의를 사용해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정의를 몰라도 그럴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수함수에 2의 G0 곱하기 T를 미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G0 곱하기 2의 G0T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의를 사용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얘를 보이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수함수와 복소수함수 부분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정의에 따르면 2의 뭐 G0 대신에 X0 플러스 IY0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그 지수함수에 변수로 복수수가 들어있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시 실수함수로 바꿔서 써봅시다. 뭐 2의 x0t 코사인 y0t 이런 실수함수가 나오고요. 허수분은 2의 x0t 사인 y0t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이거 그냥 미분을 하면 x0 플러스 i y0가 나오고요. 그리고 2의 x0
그대로 코사인 y0t 플러스 i 곱하기 사인 y0t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곱에 대한 미분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나오죠. 따라서 얘가 정리하면 d0 곱하기 2에 x0 플러스 i y0t니까 합쳐서 d0 곱하기 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변수가 실수고 공역이 복소수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예제도 한번 봐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실수부, 허수부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2에서 R에서 R2로 가는 함수 생각할 때 적분이 뭐냐? XT 따로, YT 따로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R에서 R2로 가는 함수는 쉬워요. R2에서 R로 가는 함수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해해라. 그러면 그냥 0부터 1까지 실수부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 따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 뭐 그냥 우리 다 적분할 수 있어요. 그냥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눈다 빼고는 그냥 당연히 기초 적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A에서 B로 갈 때 C를 거쳐서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적분은 A에서 C까지 플러스 C에서 B까지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의 적분은 마찬가지예요. 얘가 되고 일반적인 D의 적분은 실수부, 허수부를 따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캐피털 GT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스몰 gt라는 함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실수부, 허수부를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수부는 저 스몰 xt의 그 적분이니까, 그리고 실수함수니까 캐피털 xt의 b부터 a까지죠. 허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zb-za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변수 하나하나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만족하면 합쳐서 생각한 R에서 C로 간 함수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하죠. 마지막에 있는 예처럼 이렇게 2의 it를 미분하면 저 두 번째 예와 똑같이 i 곱하기 2의 i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it dt를 적분을 해라. 그러면 바로 위에 줄에 있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i분의 1에서 2의 2분의 파이 i 그 다음에 0일 때 빼니까 1 플러스 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자연스럽게 실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뭐 책의 예제들도 나와 있지만 평균값 정리 같은 것들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냥 쉬운 R에서 C로 가는 함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사실 R에서 C로 가는 함수의 적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함수는 그냥 R에서 X축으로 가는 함수, R에서 I, Y축으로 가는 함수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면 되니까 뭐 이론이랄 게 없었습니다. 수학 1이나 수학 2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대충 이제 내 직관에 의해서 쓰면 맞으니까.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적분은 R에서 C로 가는 적분이 아니고요. C에서 C로 가는 적분입니다. 얘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정의 자체는 간단하고 계산도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얘는 C에서 C로 간다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리로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 적분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좀 쉬운 예제들부터 한번 봐보기로 합시다. 자, S라는 정역이 있다고 칩시다. 문제 없죠. 여기에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즉 커브가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즈드 커브 Z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 없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C예요. 물론 시작점은 ZA고요. 끝점은
GB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때 다음을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f라는 복소 변수 함수의 라인 인테그럴, 즉 f의 적분인데 선을 따라가는 적분입니다. 그 선은 c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를 따라서 f를 적분한 것, f라는 함수를 0 적분하는데 c를 따라서 적분하는 거예요. 자, 얘를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소평면이 있어요. 복소평면상에서 물론 정의되는 이상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저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그려봅시다. 그럼 얘 정의 뭐냐? 그냥 우리 수학 원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잘라요. 각 영역에서 함수를 봐요.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은 다음에 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어떤 c든지 상관없이 정의가 되긴 돼요. 해석계론 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만합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긴 돼요. 하지만 복소 함수에서 쓰는 c는 그렇게 막 이상한 일반적인 함수보다, 일반적인 칸투어보다는, 일반적인 곡선보다는 좀 더 쉬운 곡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칸투어라고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유한계의 점을 빼고는 G'이 정의가 잘 돼요. 따라서 얘를 수학원처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리만성으로 정의한 거나 똑같은데 굳이 리만성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C를 유한계의 점 빼고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곡선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거의 명백하죠. 우리 이거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수학원에서요. 뭐 C를 쓰는 대신에 변수 변환을 써요. 그러면 변수 변환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T가 A부터 B까지 갈 때 Z를 따라가니까 A부터 B까지 이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걔가 우리가 저 빨간색으로 써놨던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이 값이 존재하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얘가 존재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G'은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예요. 이게 C의 정의였습니다. 맞죠? 칸투니까 그 유한계 점 빼고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들이 연속인 거예요. 따라서 유한계 점 빼고는 G' 연속이에요. 따라서 F가 혹시 연속함수면 그러면 이 리만 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연속함수면 적분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예제들은 진짜로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들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자, FG가 G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커브가 이 T 곱하기 1 플러스 I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C를 따라서 F를 적분하면 뭐냐? 그냥 정의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T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가 T제곱이었으니까 이거였어요. F'은 1 플러스 I였습니다. 맞죠? 얘를 적분을 하면 돼요. 이게 끝. 그러면 당연히 이게 T의 3승 빼고 나머지는 1 플러스 I의 3승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누기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단순하죠. 얘가 뭘 의미하냐? G제곱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봤습니다. 커브가 어떤 커브지? 0일 때는 0, 1일 때는 1 플러스 I까지 가는 이런 커브였어요. 이 곡선을 따라서 G제곱을 적분했을 때 나오는 값을 구한 겁니다. 물론 이거 실수부, 허수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겠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분의 2I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자, FG가 G라는 단순한 1차 함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T로 만들어지는 파라메트라이즈드 커브가 이렇게 1 플러스 IT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적분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돼요. 자, 얘 생각을 하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IT 제곱 이게 G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T의 미분을 해요. 그러면 이 IT네. 맞죠? 이걸 DT
이게 끝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돼요. 이거 뭐 실수 보수분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해야 되는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있나 싶지만 t 플러스 it의 3승인가? 네. 그러면 뭐 2i에 t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니까 2분의 1인가? it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i인가? 따라서 2분의 1 i i 플러스 2 뭐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하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 뭐냐, 그 fg는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g가 0일 때는 1, g가 1일 때는 1 플러스 i까지 이 곡선을 따라서 적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쓸 굉장히 중요한 적분입니다. 이 g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c가 코사인 t 플러스 i 사인 t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 합쳐 쓸 수 있어요. 앞에서도 했고요. 2의 i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적분 곡선을 한번 계산하기 전에 그려봅시다. 얘는 t가 0일 때는 1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곡선, 이게 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얘를 적분을 해라. 그러면 그냥 정의에 따라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t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맞죠? z는 2의 it입니다. 그쵸? g 프라임은 i2의 it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위에 아래가 똑같네? 1의 적분이네? 맞죠? 1의 적분이니까 2파이 i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1번, 2번, 3번 다들 굉장히 간단한 예제들이에요. 맞죠? 자, 3번 예제 굉장히 간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값이 2파이 i라는 것이 복소 적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한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복잡한 적분도 사실 2파이 i의 조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내내 할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의 자체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곡선의 길이를 정의하고 나서 사실 그 곡선 C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뭐 어떤 G1이든 G2든 그것과 상관없이 잘 정의가 되고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변수 변환을 사용한 치환적분을 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똑같이 이 선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완전히 비슷한 정의를 사용을 하면 이게 뭐 우리가 같은 자취를 가지는 곡선 C에 대해서 뭐 C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G1이 있든 C의 또 다른 파라메트라이제이션 C2가 있든 Z2가 있든 G1으로 적분을 하나 G2라는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C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가 곡선이라 뭐 예를 들어 GT는 IT, T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우리가 복소 평면상에 그리면 단순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이런 곡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G를 명확하게 쓰기도 하고요. 어차피 어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쓰든지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냥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적분을 얘기할 때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유닛 서클이거나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끔씩 위처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아래처럼 자취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굳이 증명할 것까지도 없을 스테이트먼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F랑 G라는 복소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복소함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의 적분이 뭘까? 정의 사용하면 거의 트리비얼하게 알파 곱하기 F의 적분 더하기 베타 곱하기 G의 적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즉, 그 함수를 받아서 적분을 하는 이 연산은 우리 선형대수에서 말했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형성 혹은 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당연해 보이죠? 증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C라는 곡선이 있을 때 C 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C라는 곡선이 있을 때
C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곡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마이너스 C라고 한번 해봅시다. 혹시 이 두 곡선을 뭐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C가 G라고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C는 뭐 어떻게 표기해도 마찬가지니까 G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라고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C를 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라이제이션까지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C에서의 적분은 우리 당연히 이 원래 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의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너무 당연하긴 한데 얘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g 마이너스 t 곱하기 d 바이 dt g의 마이너스 t dt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거 그냥 변수 변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 g 마이너스 t g 프라임 마이너스 t dt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 뭐 마이너스 t 대신에 타우라고 씁시다. g 타우 g 프라임 타우 d 타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그래서 그냥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의 적분이 부호가 바뀐다라고 되게 실수 적분에서 당연했던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센스 리버설 방향 반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이라고 씁시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C1이 있고요. C1의 끝점, 이 C2의 시작점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C2라는 곡선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둘을 이렇게 천천히 따라서 연결해서 간 곡선을 C1 더하기 C2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그러면 C1 더하기 C2에서의 적분은 C1에서의 적분과 C2에서의 적분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뭐 A부터 B까지의 적분이 A부터 스몰 c까지의 적분 더하기 스몰 c에서 스몰 b까지의 적분이라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를 두 개를 분할하면 각각의 분할된 경로에서의 적분의 합이 전체 경로에서의 전체 경로에서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경로 분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뒤쪽에서 더 다양한 예제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하지만 좀 쉬운 예제들 몇 개만 한번 봐봅시다. F지는 G, 앞에서 했던 예제네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G1이란 복소 평면상의 점에서 G2라는 복소 평면상의 점으로 곡선이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우리 대충 잡은 거예요. 그래서 arbitrary smooth arc입니다. 얘 적분을 한번 구해봐라.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정의는 C를 FDG 이렇게 한 거였어요. 정의를 그대로 써봅시다. 이 GT를 T가 A부터 B까지 갈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A부터 B까지 GT 곱하기 G'T DT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게 그냥 정의였어요. 자, 정의를 그대로 썼더니 이거는 그냥 실수함수의 그러니까 실수 변수 복소수 공역의 함수의 적분이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죠? 각각 실수부와 호수부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G2의 제곱 마이너스 G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더니 우리가 C를 따라서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얘는 C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빨간색 대신에 이렇게 파란색을 따라가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적분은 중요한 사실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C가 이제는 이런 아비트러리 스무스 커브들 여러 개를 연결한 칸투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칸토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칸토어가 정의가 뭐였지? 얘는 피스와이즈 스무스였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C1부터 적당히 유한계를 더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분 경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위에 그려볼까요? G1에서 뭔가 이렇게 G2를 가고요. 그 다음에 G2에서는 미분 불가능할 수 있지만 쭉 따라가서 G3까지 또 순찬히 가고요. 또 땡땡땡 가서 Gn 플러스 1까지 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1, C2, 땡땡땡, Cn까지 이렇게 합쳐놓은 것. 복소 평면상에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C를 따라서 G를 적분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정의에 의하면 CK를 따라서 이 GTG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그 각각의 CK에서는 G'이 미분 가능하니까 1번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이거 뭐 똑같네.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빼고는 다 상쇄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스무스일 뿐만이 아니라 피스와이즈 스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심플 클로즈드 칸토어일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G1이 어떤 값이든 G2가 어떤 값이든 G1에서 G2로 적분한 것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이 값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C를 따라서 F를 적분을 하면, 즉 G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알고 있는 함수를 정의를 사용해서 적분을 해봤더니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C를 따라가든 파란색 C를 따라가든 상관없이 적분값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를 따라가면 적분이 0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앞에서 봤던 FG는 G분의 1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특별히 이렇게 G는 IT인데 이렇게 T가 0부터 파이까지 가는 이런 반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복소평면상에서 어떤 곡선인지 너무 명확해요. 자, 첫 번째 C는 이런 커브입니다. 맞죠? 이걸 따라 적분을 해라. 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적분을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해볼까? 0부터 파이까지 Z분의 G' dt 였어요. 맞죠? 그러면은 다 약분되고 i파이가 나왔네? 그래서 i파이가 나왔어요. 자, 똑같은 적분인데 적분 곡선을 좀 살짝 바꿔봅시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2의 마이너스 it고 t가 0부터 파이까지만 되겠습니다. 이때는 똑같이 해보면 뭐 g는 2의 마이너스 it고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i 2의 마이너스 it dt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i파이가 나왔어요. 둘이 달랐네. 1번은 어떤 경로를 따라 적분을 하든 똑같았습니다. 2번 예제에서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 예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빨간색으로 빙 그루로 돌았다가 파란색으로 가는 것, 파란색을 반대로 가는 적분 곡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즉, 이 주황색을 따라가는 걸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앞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경로 분할을 생각해서도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 빼기 이 적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왜냐면 그 파란색을 빼면 파란색을 반대로 가니까. 이 적분을 하면 위에는 i파이, 아래는 마이너스 i파이니까 합치면 2파이i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처럼 증명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0이 아니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예제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복소함수론의 아주 단순한 예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소함수론의 중요함을 계속 지나고 있는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3번 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라는 함수가 이렇게 g-g0의 n승분의 1 이라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냥 g의 n분의 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c가 다음처럼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제는 중심이 g0고요. 반지름이 r인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카운터 클럭와이즈, 즉 반시계 방향. 카운터 클럭와이즈 너무 기니까 가끔 CCW로 쓰기로 합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런 곡선입니다. 이거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찾는 거예요. 이거 중심이 g0라며 반지름이 r이라며 원처럼 한 바퀴를 돈다며 이렇게 쓰면 되겠네. t는 0부터 2파이까지. 맞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라. 그러면 그냥 적분 정의에 따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였어요. g의 n승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g-g0니까 r 곱하기 2의 int 였어요. 미분하면 r 곱하기 i 곱하기 2의 it 이랬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하면 0부터 2파이까지 r 사라지고 i는 밖에 남고 2의 1-n i 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dt가 있네. n이 정수일 때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뉩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n이 1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i 곱하기 1-n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2의 i 아니지 i 1-n 곱하기 i 곱하기 t 이 함수에 0부터 2파이까지예요. 맞죠? 근데 2의 it는 0을 넣거나 2파이를 넣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0을 넣거나 이 함수에다가 2파이를 넣거나 값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런데 n이 1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 2번 예제에서 한 거랑 똑같이 n이 1이면 얘는 적분이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상수함수의 적분이에요. 따라서 2파이 i가 나왔습니다. 두 값이 크게 달랐습니다. 맞죠? 그래서 n이 1이냐 n이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적분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를 기억해 둡시다. 물론 적분이 희한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fg가 g의 1/2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그냥 적분해라 그러면 좀 넌센스예요. 왜? 함수 값이 여러 개니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정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로그 함수가 멀티밸류들을 가지니까 이 함수도 멀티밸류드예요. 그래서 그냥은 얘기를 못해요. 자, 이런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값을 하나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만만한 방법, 브랜치를 택하는 방법. 로그의 값은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나오지만 이거 살짝 바꿀 수 있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바꾸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c를 우리가 이렇게 반원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복소평면에서 얘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냥 복소평면 이렇게 그렸고요. 세타가 0일 때는 3, 세타가 파이까지 갈 때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함수는 어디가 정의가 됐지? 브랜치 컷이 이 부분, 아규먼트가 0 혹은 2파인 부분은 정의가 안 돼 있고 나머지 이 빗금친 영역에서 정의가 잘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는 멀티밸류드 펑션이 싱글밸류드 펑션이 됩니다. 따라서 g의 2분의 1의 값을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생각을 하면 익스포넨셜 2분의 1 뭐 로그 3 플러스 i 세터 처럼 나타낼 수 있었고요. 얘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우리가 적분을 하려면 당연히 정의에 원래 함수 곱하기 g'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빨리빨리 써봅시다. 뭐 수학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함수에 브랜치가 있을 때 그 브랜치를 가지고 적분하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값이 됐습니다. 맞죠? 끝났어요. 자, 따라서 이 적분을 해라. 그러면 적분은
g의 1/2의 브랜치 곱하기 g 프라임 dg 0부터 파이까지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를 적분을 하면 돼요. 따라서 0부터 파이까지 3 루트 3 i 2에 i 곱하기 3세터 나누기의 적분이고요. 그냥 계산이 중요하진 않죠.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이 함수를 0부터 파이까지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2 루트 3 1 플러스 i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영상에서 한 것들 단순히 이제 실수함수의 적분에 확장해서 복소 선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제들에서 복소 선적분을 단순히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계산을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적분하는 방법들을 천천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분하는 방법을 천천히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